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윈드시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주공항에 기상특보가 자주 발효되죠. 제주공항은 강한 바닷바람과 한라산의 지형적 영향으로 자주 윈드시어 특보가 발효되는 지역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윈드시어 또는 이렇게 띄어쓰기도 합니다. 윈드시어라고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말 사전에는요, 이게 바람 청 밀리기. 근데 이거 가지고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언론에서 뭐라고 하냐면 돌풍성 바람이다. 아니면은 급변풍이다. 라고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다 표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항공 기상에서는요, 대부분 이 윈시어라고 해서 외래어로 그대로 표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표기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냥 글로벌 시대니까 윈드시어라고 외래어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shear인데 shear는 가위 있잖아요. 딱 잘라내는. 이것을 우리가 전단이라고 합니다. 딱 잘라낸다는 뜻이에요. 이 뜻인데 기계 용어에서도 전단 응력이라는 게 shear, 딱 밀리는 shear, 전단 응력이라는 용어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항공기상 윈드시어는 뭐냐? 윈드시어는 수평이잖아요. 수평, 수직 방향에서 바람 방향이 급변하는 바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물론 이게 어느 정도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뭐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요. 항공기는 맞바람으로 이착륙을 시도를 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성능 향상 때문이죠. 그런데 이 바람이 갑자기 뒷바람으로 변화됐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이것은 성능 상실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headwind loss, 즉 맞바람을 상실한 거죠. 반대의 경우라면 tailwind loss가 되겠죠. 즉 용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맞바람을 상실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항공기가 100노트로 접근하고 있고 풍속이 맞바람이 약 20노트라고 한다면 항공기의 실제 속도는 80노트죠. 그럼 20노트는 바람에 의한 성능 향상 효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착륙할 때는 항상 이와 같이 맞바람으로 이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뒷바람이 20노트로 변화되었다면 이 항공기 실제 속도는 얼마가 되죠? 60노트가 되는 것이죠. 이 순간 구역에서 속도 변화는 얼마? 무려 40노트가 됩니다. 극단적인 상황을 경험한 항공기는 순간적으로 급강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동력을 적용하겠지만 수직 속도의 변화가 너무 크기 때문에 대부분 항공기는 go around, 즉 복행이라는 거죠. 복행을 해서 안전한 상황에서 접근을 다시 하거나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대체 공항으로 향해야 합니다. 바람이 뒷바람으로 바뀌면 항공이 결국 성능이 떨어지고 지상에 가까운 고도에 있다면 상당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1985년 델타 항공 사고는 뇌우 속으로 통과하던 중 윈드시어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항공기는 윈드시어로 인해 양력을 잃었습니다. 이게 성능 상실이죠. 양력을 잃고 활줄에 충돌하여 152명이 탑승해 사망했습니다. 굉장히 치명적이죠. 윈드시어는 특히 저고도 접근 중인 항공기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자, 위의 그림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1번 항공기는요, 강한 맞바람으로 정상적으로 이륙을 했습니다. 강한 맞바람은 이륙과 초기 상승 성능을 높여주는 요소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 바람은 이륙 경로선상에서 발달한 강한 하강풍의 영향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조종사는 여유있게 이륙하여 초기 상승 과정이 있습니다. 자, 2번 구역에 진입했을 때 비행기는 강한 하강풍에, 즉 하강풍에 노출되어 상승하지 못하고 침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3번, 4번 구역으로 진입한 항공기는 강한 하강풍과 뒷바람이 동시에 작용, 상승하지 못하고 밀려가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때그때 적절한 동력을 적용해서 극복할 수도 있지만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때 치명적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은 실제 바람의 변화를 볼 수 없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종사는 기상정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상정보. 그 다음에 계기지라든지 경험을 바탕으로 윈드시어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윈드시어의 정의입니다. Wind shear is difference in wind speed and direction입니다. over relatively short distance in the atmosphere. 자, 윈드시어가 대기 중에서 비교적 짧은 겁니다. 아주 짧은 거리. 그 다음에 풍속 또는 풍향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자, wind shear is dangerous to an aircraft. 자, 항공기에 굉장히 위험하다 몇 번 말씀을 드렸죠. It can rapidly change performance of the aircraft. 즉, 항공기 성능의 변화를 급전환시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disrupt, 막 흐트러뜨리는데 normal flight attitude, 즉 정상적인 비행 자세, 즉 에어스피드라든지 퍼포먼스 이와 같은 것을 급격하게 변화시킨다. 이것은 급격한 항공기 성능 변화와 급격한 비행 자세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 중인 항공기 강하 경로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Atmospheric wind shear. 이건 그냥 wind shear를 얘기한 거예요. Wind shear is normally described as either vertical or horizontal wind speed. 이건 뭐냐면 주로 우리가 수직이라든지 수평에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vertical wind shear is a change in wind speed or direction. 자, 풍향, 풍속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vertical, 뭐냐, with a change in attitude. 즉 고도에서 풍향, 풍속의 변화이고, 그러면 horizontal wind shear is a change in speed with a change in lateral position for the given altitude. 이와 같이 그러면 수평 윈시어는 주어진 고도에서 수평 위치 변화에 따른 풍속 또는 변화이다. 그래서 윈시어는 짧은 거리에서 발생한다는 점이 일반적인 바람과 아주 다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림은요, 전형적인 다운버스트. 이런 것을 멀리서는 볼 수 있지만 지금 가까이 진입해 있는 조종사는 전혀 모르는 거죠. 잘 보기가 힘들죠. 그렇죠. 그리고 마이크로버스트. 이 두 용어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지 않죠. 그렇죠. 뇌우, 썬더스톰이라든지, 웨더 프론트 전선이라든지, 아니면 터브런스, 많이 들어봤죠. 난기류, 그 다음에 제트스트림. 이런 것도 많이 사용되는데, 이 중 마이크로버스트라든지, 다운버스트 같은 용어는 일반인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윈드시어는 뇌우, 전선 일부 사용되는 마이크로버스트, 이와 관련된 마이크로버스트 또는 다운버스트에서 자주 발생을 합니다. 자, 다운버스트는 폭발적 하강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면에 부딪힌 후에 외측으로 쫙 확산되는 바람. 그렇죠? 이것이 가장 강한 바람은 분당 6,000피트가 넘는다고 해요. 굉장히 강한 바람. 이것은 다음에 우리가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버스트는 역시 다운버스트와 유사하지만 아주 협소한 곳에서 짧은 시간에 발생하는 강한 바람입니다. 돌풍 전선 바로 후방에서 순간적으로 고도 1000피트당 약 10노트의 윈시어가 관측되기도 합니다. 전선 형상의 두 기단 내의 바람은 큰 차이가 있었죠. 이것도 윈시어입니다. 그 다음에 복사 역전층 상부의 하층 제트기류로 인한 윈시어, 이것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해륙풍이죠. 육지와 해면의 냉각, 가열에 의한 기온차로 인해서 역시 윈드시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형의 영향, 앞에서 말씀드렸죠. 특히 제주공항과 일본의 나리타공항은 적어도 윈시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인근에 한라산과 후지산이 위치해 강한 지형적 윈시어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강풍 자체가 항공기에 반드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강풍 자체는
일정한 방향으로 불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윈시어의 위험은 갑작스런 바람의 변화와 그로 인한 항공의 양력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윈시어는 고고도 또는 저고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고도에서 윈시어는 대부분 비행 속도와 하강 속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때로는 난기류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이지 않잖아요. 아주 맑은 날이기 때문에 청천난류, 클리어 에어 터부런스라고도 하죠. 뭐 시간 있으면 다음에 한번 다루도록 하죠. 자, 윈시어가 가장 위험한 것은 이륙이나 착륙 접근하는 수행되는 저고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것을 우리가 저고도 윈시어라고 합니다. 이를 경고하는 시스템을 로우 레벨 윈시어 알람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많이 사용되는 용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로우 레벨 윈시어 알람 시스템, LLWAS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항공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